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. 그리고 책을 쓸 때도 제 자신을 이렇게 내면 깊숙이 첫 책부터 10권의 책을 깊이 있게 돌아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. 막상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그림책 시작해서 쭉 그 길을 갔던 오랜 시간이고 또 10권의 그림책이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제가 쓰고 나서 보니까. 그래서 일단은 의미로 치자면 저 자신을 쭉 되돌아본 거, 그리고 내가 지금 왜 이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의미가 저 개인한테는 있고, 독자한테 전하고 싶은 거는 책, 아마 여기 띠지에 보면 이제 이 책을 편집하신 편집자 윤연아 선생님이 이 카피를 뽑으셨거든요.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?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아닐까. 제가 여기 쓴 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용기라고 하는 단어래요. 그 용기고 또 하나는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. 10권의 책을 만들면서. 거기에 이제 그 첫 번째 챕터에 그 얼마나 좋은 인연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지가 쭉 나와요. 그래서 그 인연인데 이제 그거를 우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아마 용기와 우정이지 않을까라고 편집자분은 얘기를 하셨는데,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.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나 보다. 그리고 또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 그 두 단어는 되게 필요한 단어이지 않을까. 그 생각이 들어요. 그 이야기를 어쨌든 같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, 독자분들과. 그 대학원을 졸업할 때 대학원을 졸업하면 뭔가 멋진 직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취직하기도 쉽지 않고, 근데 그 광고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쨌든 기업은 상품을 팔아서 유지를 하는 건데 그게 저하고 별로 이렇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일을 계속 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매력적인 일이 아니더라고요. 오히려 그림 그리는 게 더 좋았는데 근데 그림을 그리려면 또 다시 미대를 들어간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조건이 안 됐고,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니까 그림을 이제 계속 그리고 싶어서 그림 중에서도 민중미술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쨌든 그림을 그렸는데, 그곳에는 가장 큰 이유는 갤러리에 그냥 내가 그림을 그려서 전시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와서 사람들이 보고 가는 거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그림을 보니까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회의감이 드는 거죠. 나는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하고 좀 나누고도 싶고, 그리고 그래야 제가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, 그런 소통이 이제, 그런 갈증이 있으니까,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매체를 그림책에서 만나게 된 거죠. 제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, 그 형식이 뭔가 새롭고 또 창의적인 어떤 내용들이,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볼 거잖아요.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. 지금까지 여기 오게 된 것도 결국은 그 책을 한 권 한 권 할 때마다 그 시대 속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과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이렇게 내면으로 질문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한 권 한 권 해왔던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그림책이 매력있고 재밌고 하면 할수록 더 해볼 만한 그게 어쨌든 제가 그림을 전공하지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그림책 쪽에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이나 다른 작가들은 미대를 나와서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능숙하게 잘 그리는 것처럼 저는 보였어요. 그리고 굉장히 부럽고, 근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뭐 스타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리고 그림을 많이 그려본 것도 아니고, 겨우 그 선수는 법 배워서 많이 내지 그리고 뭐 하나 배워서 뭐 하나 그리고 하니까 항상 이 그림을 생각한 것만큼 잘 그리고 싶은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거를
어쨌든 화면 안에 이렇게 그대로 재현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컴플렉스도 있었고 또 표현하고 싶은 욕구 네.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기법을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. 네. 그렇게 미나 그리는 것도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기법이나 이런 것들 배워보고 또 불화도 배워보고 그런 게 결국은 그런 관심 속에서 그렇게 해보는 거고 그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작품이랑 연결돼서 작품 속에 또 그거를 또 해보게 되고 그게 이렇게 계속 같이 병행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도 제가 어떤 그림이 제 그림인가 그거는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매번 사람들이 이게 똑같은 작가 거냐 왜 매번이 다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 앞으로도 한참 더 그렇게 이것저것 좀 더 해보고 싶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는 해요. 그러니까 만인의 집부터 지금 마지막 16까지 만인의 집은 만인의 집대로 어쨌든 그림이 굉장히 따뜻하다 그 얘기를 하시고 뒤에 이렇게 좀 어둡고 사회적인 아픔을 그린 이야기지만 그래도 결론으로 가면 아니면 색감이나 이런 거 굉장히 따뜻하다. 그래서 그거는 통일성이 있는 것 같아요. 책에서 뭔가 따뜻하게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게 만드는 그렇게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어쨌든 일관되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무래도 책을 하나 시작하면 꽃할머니는 꼬박 한 3년 걸렸던 것 같고요. 나무도장도 한 3년 걸리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3년 동안 그 책 속의 주인공 또 책 속의 시대 배경 속에 계속 있게 되잖아요. 그러면 진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뭐 역사나 이렇게 그런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특히 증언을 읽을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. 그리고 또 그게 어쨌든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 그거에 감정이입을 제가 해야 그래야 어떤 식으로든지 주인공도 나오고 그 감정도 책 속에 담기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또 하려고 무지 노력하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힘들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. 그걸 하다 보면. 근데 이제 저녁 때쯤 되면 이제 저희 집 뒤쪽에 이제 북한산이 있었던 곳이라 그렇게 둘레길에 산책을 간다거나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단 그 작품 속에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. 그 작품을 제가 그냥 고발만 하면 사실 그 스트레스가 그거를 읽는 독자한테도 그대로 가겠죠. 그래서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왜 이거를 이렇게 알려줘서 나까지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할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작품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희망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, 제가.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아니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발견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그 안에 그것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 열 수 있도록 던져내야지만 그게 극복이 되는 거죠, 사실은. 그것이 이제 맨 처음에는 막 힘들다가도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쯤 되면 보여요. 그 희망 같은 게. 그거를 발견하고 나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. 일단 그 작품 속에서 저는 그걸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읽으면 아무리 아픈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발로 디뎌지고 그 다음 작품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 군인의 이야기인데 아마 그분들이 64년에 처음 파병이 됐으니까 지금 나이로 치자면 한 70대 됐을 텐데 그분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고 누군가의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친척일 수도 있고 한 사람들이 전국의 곳곳에 살고 있거든요.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제는 좀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다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 속에 있을 것 같은데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
아픈 이야기는 이렇게 그럼 5권이죠? 5권쯤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좀 즐겁고 행복하고 더 예쁘고 보면은 이렇게 누구나 같이 읽고 싶고 이런 그런 따뜻한 그런 정말 예쁜 책들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.